예, 반갑습니다.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주역을 강의를 함으로써 꿈 해몽에 필요한 전반적인 응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역이라는 것은 우선 그 64개를 가지고 운명을 점을 치고 이렇게 하곤 하는데, 먼저 주역에서는 8괴가 있습니다. 8개를 가지고 64개를 만들기 때문에 우선 8개의 특징부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역의 1번은 그 하늘이라고 하고, 또 그 다음에 왕, 아버지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력 10월달, 그러니까 돼지 자리를 주역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럼 주역 2번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음력 8월에 그 닭자리가 음력 2월 닭자리가 주역 2번이 되는데, 이것은 그 음력 8월에 보면은 절기로서 보면은 백로 추분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연못이라고 본다고 주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. 연못이라는 것은 가을 들판에 그 오곡백화가 가득 찬 것이 바로 연못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는 있지만은,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, 연못이라는 것은 요즘의 어떤 그 저수지 체제의 그 농사법이 아니고, 옛날에는 그 작은 웅덩이가 있는 집이 큰 그 부자였죠.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거의 다 천수답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기다리지, 지금과 같은 저수지 체제가 잘 때가 있다든지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그 논에 그 저수지 정도가 아닌 개울을 파서, 안 그러면 그것이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? 다른 사람보다도 그 물의 공급이 훨씬 좋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음력 8월 자체가 그 연못, 그러면서 이것을 기쁨이라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은 농사를 짓는데 물 제공이 기쁨이죠. 그 다음에 음력 5월 달에 보면은 그 말의 자리가 바로 망종하지, 그 시기가 주역에서 3번괴가 됩니다. 주역 3번괴는 불이거든요. 불이라는 것은 남쪽이기 때문에 항상 밝은 태양이 이렇게 있어서, 이것은 항상 그 주역은 농사 짓는 철을 겨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리고 4번은 그 음력 3월 달에 보면 청명고구 시절이죠. 그때는 용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열이 굉장히 용수섬칩니다. 원래 음력 2월 달 경칩 때 그 지열이 올라와서 새싹 매화꽃이 피기 시작하지만, 사실은 그 봄의 마지막, 그러니까 음력 3월 청명고구 때 이렇게 지열이 굉장히 용수섬치기 때문에 이것을 주역에서는 4번 우레라고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주역 5번은 뭐냐면은 음력 4월에 그 입하 소만 절기로서 뱀의 자리가 되면서 그 바람의 자리입니다. 바람은 주로 그 동남풍이 옆으로 불어오죠. 겨울에서는 북풍이 북서풍이라든지 이렇게 불어오다가, 그 다음에 음력 4월이 되면 동남풍이 불어오는 그런 시기입니다.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뱀이 옆으로 기 가듯이 바람도 옆으로 가는 것이죠. 이때는 그 음력 4월이기 때문에 40대 그 주부들이 살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그런 거와 똑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역 5번 바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주역 6번은 그 물의 자리인데, 물의 자리라는 것은 음력 11월 위치 휴문 자리를 주역 그 6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하루 일진을 보면 밤 11시 반에서 새벽 1시 반 자리이기 때문에, 이때는 자정이기 때문에 모두가 잠든 그런 휴문의 시기이고, 또 모두 이때는 그 농사로서는 휴식의 시간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물이라 하는 것은 곤란하다, 농사 짓지 않는 그런 겨울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곤란하는 것보다는 사실 휴식의 시간이죠. 하루의 일진을 보나 1년의 일진을 보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주역의 7번은 음력 1월달 입춘 우수, 그러니까 이거는 생문 자리기도 하고 호랑이 자리죠. 이때 자리가 산은 막히다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조금 생각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봄이 와서 입춘 우수가 되고 또 생문이 됐는데 왜 막히느냐?
그런데 이것은 답은 음력 2월 달에 경칩춘분 때 보면 새싹이 오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새싹이 오를 정도의 봄은 오지 않았다 이거죠. 겨우 그 대동강물이 녹힌다. 이것은 뭐냐면 태양의 각도가 지난 음력 11월 달에 대설 동지 때부터 조금 기우뚱해서 60도 정도 비틀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온도 때문에 조금은 그 얼음 정도는 녹지만 지열이 올라오지 않았죠. 지열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직 두꺼운 씨앗, 뭐 호박씨라든지 이런 어떤 그 채소의 그 씨앗은 아직은 싹이 틀 시기 정도가 아닙니다. 그래서 이걸 막힌다는 것이지 뭐 무슨 산이 막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. 왜냐하면 그것은 그 주역 7번의 산이라기보다는 쌓여 있는 그 어떤 아직 지열이 아직 그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시기가 조금 멀은 겁니다. 예, 그 다음에 주역의 8번 마지막 꾀는 음력 7월 달에 보면은 입추처서죠. 가을이 와서 그 추위가 저까지 밀려난다. 그러니까 이때는 벼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또 하루의 일지를 보면 오후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로 지금까지 태양이 강력하게 비치다가 이제 조금 기우뚱해지죠. 기우뚱해지고 벼도 이때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때문에 이제는 부피 자람이라든지 성장이 멈추고 그 열매가 맺고 꽃이 피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? 이제는 그 아주 그 조심해야 됩니다. 바람이라든지 이게 태풍이 올 시기하고도 조금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자리를 사문이라고도 합니다. 사문이고 엄마의 자리다. 왜냐하면 옛날에 주부들이 죽을 지경과 같이 땅이라는 것은 하염없이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밭작물, 논작물이 어떻습니까? 심고 거두고 또 심고 이렇게 하염없이 줄기차게 하기 때문에 이건 꼭 주부와 같다. 그래서 사문이다. 그 자리를 이렇게 주역에서는 여기는 8번 땅이다. 땅과 엄마와 사문과 원숭이와 똑같습니다. 원숭이는 외롭다 하거든요. 외롭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? 그 주부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죠. 그 벼 이삭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 전에 어떻습니까? 항상 그 아이를 안고 업고 걸리고 이렇게 항상 또 눕혀놓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문이고 엄마고 땅이고 주역에서 맨 마지막 그러니까 주부가 맨 마지막이 되는 그런 고생은 할 거는 다 하고 순서는 맨 마지막이다. 먹을 것이라도 최고 나중에 먹기 때문에 죽을 지경 그 사문, 엄마, 땅 다 같은 그래서 이것이 팔문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문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주역의 8가지 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주역을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 농사의 기법을 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. 그래서 농사의 기법을 알려 그러면은 주역에서 자연 법칙을 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늘은 그 팔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팔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24절기와 연계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지만은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주역의 주역의 하늘과 땅 그러니까 양과 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나누어서 상세히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